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염전이 많은 서해안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양반가의 자손이지만 소금을 파는 최서방이 살고 있었다. 소금 장수 최서방의 집안은 조부께서 벼슬살이 하는 중에 역모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기양살이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후에 무고로 밝혀졌으나 최서방의 아버지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글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 바닷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소금장수를 하여 생계를 유지했으며 집안의 가업처럼 최서방에게도 대물림이 되어서 혼인 이후 20여 년 동안 이어가게 된 것이었다. 유일한 그의 소원은 아내가 먼저 떠난 뒤 혼자서 키우고 있는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과거의 급제에서 가문을 일으키고 떳떳한 양반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아들 또한 기에 닳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고단한 삶을 사신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 자기임을 알았으며 또 이 길만이 자신을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 여겨 글공부에 온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마을에서 글 잘하고 성실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최서방은 이러한 아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했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거운 소금짐이 어깨를 짓눌러도 힘든지도 아픈지도 몰랐다. 아들이 어느덧 스물이 가까워질 무렵 초시와 복시에 급제하였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게 되었다.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이날을 위하여 모아두었던 여비가 드디어 쓰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최서방은 가슴 설레었고 아들의 앞날이 잘 풀려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으며 떠나기 전날 아들과 마주 앉아 말하였다. 아들아, 선대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과거를 보지 못했다마는 내 대에 이르러 꿈을 이루게 되는가 보구나. 그동안 공부하느라 애 많이 썼다. 이 못난 아비는 네가 과장에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기 한량없구나. 부디 몸 성이 다녀오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거라. 아버지, 그동안 제 공부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강령하십시오. 조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서방은 어느덧 훌쩍 자라서 이렇게 듬직한 아들의 모습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했고 일찍 떠난 아내가 이 모습을 볼 수 없음에 아쉬웠다. 아들은 검게 탄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한없이 자신을 응원하는 아버지의 웃음을 마음 한편에 담으며 길을 떠났다. 최도령은 부지런히 걸어서 과거 시험을 며칠 앞두고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아버지께서 나름 넉넉하게 마련해 주셨다지만 마음을 놓을 정도로 넉넉한 여비가 아닌데다가 힘들게 마련해 주신 노자를 허투루 쓸 수가 없어서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러 이곳저곳을 물색하러 다녔다. 그러던 중 길가에서 점을 보는 노인네 한 분이 최도령을 뒤에서 불러 세웠다. 어허, 그 도령 환상이 참으로 좋기도 하구먼. 최도령은 나이 드신 노인이 길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여 일단 다가가 보았다. 어르신,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여유가 없어서 복채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허,
내 어디 돈을 바라고 이리 자리를 펴고 있겠는가. 국밥 한 그릇 값이면 되네. 혹여 정계가 맞아 잘 되걸랑 더 후하게 값을 치르면 될 일이네. 그러지 말고 이리 와 앉아 보게나. 제도령은 노인을 보니 집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도 나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점쟁이 노인 앞에 가 앉아 국밥값 세 푼을 내밀었다. 음, 참으로 착한 인성을 타고났구먼. 자네는 이번 과거에서 필시 급제할 것일세. 다만 과거 보는 날까지 반드시 모든 끼니를 팥죽을 드시게나. 채도령은 점쟁이 노인이 덕담을 하는 것으로 여겨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팥죽을 좋아하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신기한 마음도 들었지만 서둘러 며칠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얼마간 수소문을 하던 중에 장터 끝자락에 나이 지긋한 아낙네가 집 앞에서 솥을 걸어놓고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았다. 오래 돌아다녀서 시장하기도 하여 아낙네에게 다가갔고 팥죽을 사 먹었다. 팥죽을 먹는 동안 최도령은 아낙네에게 한약 물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고 저렴한 숙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호호, 마침 잘 되었소. 도령, 우리 집이 바로 여기인데 마침 딸아이가 대가댁에 시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빈 방이 하나 있다우. 허락에 쳐드릴 테니 시험 볼 때까지 편하게 지내시구려. 끼니로 팥죽을 자시면 밥값은 따로 받지 않겠소. 좋은 조건의 채도령은 기뻤고 여비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낮에 점쟁이 노인이 한 말이 연상이 되어 묘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여주인의 딸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박대감 댁의 외동딸과 어릴 적 인연으로 시동으로 들어가 지내고 있었다. 박대감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애동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늦은 나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혹여 외동딸이 새어머니에게 홀대받을 것이 염려되어 홀로 지내는 것이었으며 딸을 위해 여러모로 챙기는 것이 많은 자상한 아버지였기에 외동딸이 어머니 없이 적적하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 팥죽집 딸을 시동으로 들여 딸과 함께 지내도록 한 것이었다. 외동딸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배려심 많은 성품에 공부도 많이 하여 웬만한 사대부의 사내들과도 견줄 수 있으리만치 학문의 깊이도 깊었고 외모도 수려하며 침선마저 능해 발방미인의 면모를 지닌 규수로 성장했다. 박대감은 이번 치러질 과거를 주관하는 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는 시제에 대해 딸은 어떤 풀이를 할지가 궁금해졌다. 박대감은 딸에게 가서 평소처럼 딸과 공부하듯이 생각하는 시제를 내주고 글을 지어보게 했다. 몇 시각이 지난 후에 박대감은 딸의 처소로 다시 가서 딸이 지은 글을 받아보았고 훌륭한 문장을 대하니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에 건성으로 딸을 칭찬한 후에 마음을 감추려고 딸의 처소를 급히 나왔다. 박대감은 딸이 지은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딸 처소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허, 과거 급제감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문장이로고. 이리 훌륭한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니. 정말로 한탄스럽구나. 어찌하여 나에게는 자식 복이 이리도 부족할꼬. 박대감은 자신의 생각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화가 치밀었고 딸의 문장이 적힌 종이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어
구겨서 바닥에 내던지고 차량채로 향했다. 그때 마침 팥죽집 딸이 집에 다녀오기 위해 박대감 딸의 처소를 지나칠 때 바닥에 내던져진 구겨진 종이를 주었고 글귀가 적혀 있어 그냥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짐에 넣고 집으로 왔다. 팥죽집 주인은 보름 만에 보는 딸이 반가웠고 모녀는 그동안 잘 지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팥죽집 주인이 딸의 짐을 안방에 들이고 정리하던 중에 구겨진 종이를 보고 딸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어머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문서가 아닌가 싶어 급히 나오다가 일단 가져와 봤어요. 대감댁에 돌아가면 아기 씨에게 여쭤보려고요. 아유, 얘야, 뭐 그럴 것까지 있겠느냐. 옆방에 과거 준비하는 도령이 묻고 있으니 물어보면 될 일이야. 팥죽집 주인은 구겨진 종이를 펴서 도령에게 무슨 문서인지 묻자 유심히 종이에 적힌 글을 살펴보았다. 종이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이 담긴 글귀가 적혀 있었고 도령은 문장이 참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신 같으면 어떠한 부분을 추가할지도 생각해 보았다. 살펴보길 마치자 도령은 중요한 문서는 아니고 좋은 글귀라고 말하며 팥죽집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고 딸은 아기 씨가 글짓기 연습하고 버린 듯 생각되어 불쏘시개로 바구니에 집어넣었다. 며칠 뒤 과거 시험 날이 되자 채도령은 과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시제가 뜨기를 기다렸다. 시제가 써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채도령은 깜짝 놀랐다. 며칠 전 팥죽집 딸이 보여준 종이에 적힌 내용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별난 우연이라는 생각에 기억을 더듬어 며칠 전 종이에 적힌 내용과 이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신중하게 시권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과장에서 제출된 시관들은 며칠 동안 여러 시관들에 의해 평가를 받았으며 박대감 역시 최도령의 시건을 보고 감탄했다. 오라, 며칠 전 딸아이가 써는 문장보다 더 풍부한 생각이 담긴 것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급제를 주어도 무방할 듯이구나. 다른 시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도령의 답안은 급제 점수를 얻었고 박대감은 급제자 명단에서 최도령을 확인했으며 급제자에게 어사화와 어사주를 하사하는 예식이 끝난 후에 최도령을 불러 자신의 집에 들르도록 일렀다. 최도령은 어쩐 일인가 싶어서 의아했지만 높은 관리의 명이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 날 박대감 댁에 들어가 사랑채에서 박대감 앞에 앉았다. 여보게, 내 이번 과거 시험에 시간으로 참여해서 자네의 시건을 보았다네. 문장이 수려하고 내용이 친숙하기까지 해서 네댁 자제인가 싶어 이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게나. 최도령은 지체 높은 대감이 관심을 주는지라 증조부태에서 벼슬살이를 하셨다는 얘기는 하였으나 조부와 부친이 소금장수라는 것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박대감이 넘겨짚으며 다시 말했다. 어허, 내가 괜한 부담을 주었구만. 부친께서는 지역에서 조용히 지내시는가 보고만 그래. 기실 박대감은 최도령을 마주 대하자 반듯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용모에 반해 사익감으로도 좋겠다고 여겼고 이미 마음속으로 대릴 사익감으로 어떨까 생각 중이었으며 최도령의 부친이 한미한 양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대감은 최도령이 집에 며칠 머물도록 하면서 은근히
속내를 내비쳤고 멀리서 방랑자를 본 채도령은 고운 자태의 방랑자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 이에 더하여 채도령은 박대감의 사이가 되는 것이 자신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박대감의 대릴 사이가 되기로 했으며 기뻐하는 박대감과 언약을 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소금장수 아버지 최서방은 과거 급제한 아들을 반겨 맞이했고 가문을 일으킬 아들이 한없이 고마웠다. 이젠 어엿한 양반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조만간 양반가의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최도령은 박대감과의 일을 얘기했고 부친에게 허락을 구했다. 아버지 최서방은 과거 급제한 아들이 대릴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으나 아들의 칠세길이 보장될 듯 싶어 내색을 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했다. 아들아, 잘 되었구나. 사돈 되실 어른이 너를 그리 이쁘게 보았다니 이 아비는 기쁘구나. 혹여 네 앞길에 누가 될지 모르니 할아버지와 아비가 소금 장수라는 사실은 말하지 말거라. 나는 이후로 앞에 나서지 않을 터이니 네 앞길일랑 알아서 결정하여 처신하거라. 이 아비는 그저 네가 잘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느니라. 허허. 최도령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으나 미래의 장인어른이 어찌 생각할지 모르고 장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 자신이 잘 되면 떳떳하게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몇 달 후에 최도령은 박대감의 외동딸과 혼인하여 처가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다. 박대감은 외동딸을 멀리 보내지 않아서 좋았고 훌륭한 사이를 맞아 기뻤으며 사이가 벼슬살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박대감은 아드님을 대릴 사이로 들이게 허락해준 사돈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대감은 사돈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터라 사이를 불러 조만간 사돈 어른을 한양으로 모시고 배웠으면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사이는 난감했다. 초라한 행색의 아버지를 보면 자신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장인어른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들이 탄로가 날 것이 걱정되었다. 아울러 조종의 출사할 날이 코앞인데 장인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면 곤란할 듯 싶기도 했다. 사인은 일단 고향의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한양으로 올라오시도록 했다. 아들에게서 한양으로 올라오시라는 연락만을 받은 아버지는 영문을 몰랐지만 아들이 함께 지낼 때 좋아하던 보리개떡을 정성스레 만들어서 아들이 일러준 대로 한양의 팥죽집으로 갔다. 최서방은 팥죽집에 머물며 팥죽집 딸을 통해 연통을 넣어 아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팥죽집 딸은 아기 씨가 혼인하자 집으로 돌아왔고 정가를 전하기 위해 박대감 댁에 들어가 함께 지냈던 아 씨를 만나서 정가를 전해달라고 했다. 새색 씨는 남편에게 정가를 전하며 말했다. 서방님, 어찌하여 아버님을 이리로 바로 모시지 않고 지내시기 불편하실 텐데 팥죽집에 머무시도록 하셨는지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당황스러웠고 추후에 이유를 말하겠다 하고 급히 집을 나섰다. 새색 씨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자신도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어 팥죽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팥죽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방에서 반갑게 맞았다. 얘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이리 보니 신수가 훤한 것이 네 처와 처가분들이 너에게 잘 대해주는 듯이구나. 네, 너에게 주려고 보리개떡을 만들었지 뭐냐. 어서 들어보거라. 아들은 오랜만에 뵙는 아버지의 수척해진 모습과 더 깊게 파인 주림진 얼굴을 마주하니 아들로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마음에 송구스러웠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넨 거친 보리개떡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몇 달 사이에 부드럽고 좋은 음식에 길들여져서 예전에는 그리 맛있었던 보리개떡이 안 넘어가나 싶어 아들은 사람이 이리 간사하고 가볍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마 못 먹겠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먹는 신용을 하면서 문틈박 아래로 보리개떡을 내놓았다. 때 방문 밖에서는 방금 도착한 새색시가 방 안으로 들어갈 기척을 하려다가 문틈 아래로 보리개떡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방 안의 상황을 살폈고 언뜻 들려오는 대화로 상황을 짐작하게 되었다. 새색시는 쪽마루에 떨어진 보리개떡을 모두 주워 담아 발길을 되돌려 집으로 갔다. 그날 저녁이 되자 남편은 처가댁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녁때를 넘겨 아내에게 밤참을 내오도록 부탁했다. 새색시는 정갈하게 썰려 당겨진 떡에 꿀을 발라 가져왔으며 남편은 시장에 떤 터라 떡을 남김없이 모두 먹었다. 부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당신의 손맛이 남다르구려. 어찌 이리 떡이 맛있을 수 있소? 이 떡이 무엇이오? 서방님, 이 맛을 잘 모르시겠는지요? 바로 보리개떡입니다. 서방님이 시아버님과 지내실 때 자주 해주시던 바로 그 떡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놀랐으며 아내는 낮에 발견한 보리깨떡을 가져와 꿀을 바르고 손질을 해서 내온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아차 싶었고 아내에게조차 숨긴 것이 미안한 마음에 그간의 자초지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부인, 장인 어른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실 듯하고 한편으론 당신과 혼인도 하고픈 마음에 본의 아니게 우리 집안에 대해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소. 당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해 미안하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남편을 위로했다. 사방님, 그동안 속내를 다 말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이미 서방님과 일심동체인데 어찌 시댁을 부끄러워하겠는지요. 서방님과 아버님께서 곤란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아버지와 만나시는 것을 제가 챙기겠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새색시는 좋은 갓과 의복을 준비해서 팥죽집에 머무는 시아버지를 찾아뵈었고 사돈간의 만남에서 시아버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을 챙겼다. 최서방은 몸을 정갈하게 하고 며느리가 가져다 준 의관을 갖춰 입었다. 이렇게 갖춰진 차림을 하니 최서방은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처음으로 내가 양반의 자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누가 봐도 양반의 풍채가 느껴졌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돈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처음 만난 어르신들 사이에는 낯설은 긴장감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주한상이 들어왔고 이내 술이 몇 순배 돌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술이 가해지자 제사방의 긴장이 풀어졌고 마음에 담아둔 얘기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다. 사돈 영감, 일찍이 제가 어찌 이리 높으신 분과 마주 앉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려. 제가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그 많은 세월을 조금짐을 지고 전국을 누볐는데 이 말을 듣고 사돈 박대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최서방은 순간 술이 깬 듯하며 당황스러워 말을 얼버무렸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자 자리를 파했고 최서방은 갈 길이 멀다며 사돈댁을 급히 나섰다. 박대감은 사돈을 배웅한 후에 딸내이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여보게 최서방,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이 장인에게 소상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장인어른, 본의 아니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히 흘렀고 제가 아내와 혼인하고픈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만 솔직히 말씀드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박대감은 사돈이 한미한 소금장수인 것에도 화가 났지만 믿었던 딸 역시 시댁에 대한 내막을 알았지만 솔직히 말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더욱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며 당장 내일부터 나가 살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딸이 등 돌린 아버지 앞에 다가가 엎드리며 사정하듯 말했다. 아버지, 저 역시 아버지께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불효자를 용서해 주셔요. 다만 내일 나가기 전에 아침 진지는 소녀가 올리도록 해주셔요. 박대감은 이 말을 듣고도 등을 돌린 채로 사이내를 방에서 나가도록 했다. 박대감은 홧김에 딸내이를 나가 살라고 했지만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니 딸과 사이에 대한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되었고 곰곰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다 보니 쉬 잠들기 어려웠다. 지난날 딸에게는 항시 사람에게 기천이 없으니 신분을 따지지 말고 예로서 소중히 대하라고 가르쳐왔고 박대감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소신처럼 굳어져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애썼기에 사돈댁의 상황에 보여준 자신의 행동이 허울 좋은 말뿐인 것은 아니었나라는 반문이 들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딸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들여왔으며 박대감은 헛기침을 하고 못 이기는 척하며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박대감은 도저히 더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숟가락을 놓았다. 얘야, 어찌 음식이 평소와 달리 입에 맞지 않는구나. 국이며 반찬이며 모든 음식이 어찌 이리도 싱거우냐. 간을 전혀 안 한 듯이구나. 아버지, 소금 장수가 있어서 음식에 간을 맞춰 음식을 맛나게 먹고 사는 것인데 어찌 소금 장수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소금 장수의 집안이 한미하다고 박대하신다면 그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에게 기천이 없다는 말씀은 모두 허언이셨는지요. 부디 다시 생각해 주셔요. 딸의 말을 듣고 박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았으며 잠시 후에 말했다. 얘야, 내 잠시 평정심을 잃어 마음에 없는 말을 하였구나. 어제 한 말은 속에 담아두지 말거라. 박대감은 사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으며 사돈을 다시 초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무례하였던 점에 용서를 구했다. 이후 박대감은 사돈을 한양으로 오시게 하여 근처에 사돈이 기거할 거처를 마련해서 딸과 사이에게 모시도록 일렀다. 사이는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청렴하게 지냈으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여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잘 모셨으며 자식들에게도 친정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신분에 높고 낮음을 구분짓지 않고 예를 갖추어 공평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자신을 뒷바라지한 부모를 잠시라도 부끄러워한 아들을 나무랐으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기에 때론 욕심이 앞설 수도 있으니 아들의 상황도 이해하려 했고 늦지 않게 뉘우친 것을 다행이라 여겼으며 남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도울 방도를 찾고 친정아버지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자 한 딸의 지혜로움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